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의정부 진로 페스티벌 교육학과 소개를 맡은 김민정 멘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교육학과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져온 슬라이드는 한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이라는 슬라이드인데요. 교육학과 소개인데 왜 이런 슬라이드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라고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아기부터 아동, 학생, 성인, 노인기까지가 인간의 삶 한 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은 언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런 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보통 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더 넓게 보면은 대학생일 때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교육은 아기부터 아동, 학생, 성인,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아기 때의 경우 집에서 한글 교육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아동기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협동심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울 수 있고, 학생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간 다음에 성인기에는 과연 어떤 교육을 받을까 하면은 우리는 보통 성인기라고 하면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들어와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교육을 받아요.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받고,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승진을 할 때도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기라고 하면은 노인기는 대체 어떤 교육을 받는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삶의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 이외에도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서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데에 가서 새로운 악기나 공예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져온 게 땡땡 교육과와 교육학과의 차이점입니다. 땡땡 교육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알고 있는 과목 교육과를 뜻하는데요.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체육교육 이런 다양한 과목 교육과들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학과가 교육학과입니다. 이 두 가지 학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고등학교 1, 2학년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인데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땡땡 교육과, 즉 국어교육과, 예를 들어 국어교육과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국어교육과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진로 희망이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그래서 보통 그 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국어교과, 국어문법, 국어 중세시대 국어문법, 아니면 국어문학작품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 학교교육 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필요한 것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것들,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받아야 될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요.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이 목표인 학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이런 과목교육과에 진학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사로 많이 나아가세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목표로 진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학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육학과라고 하면은 땡땡 교육과랑 가장 다른 점은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교육학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과여서 교육과 관련된 교육 철학, 교육 공학, 교육 통계 이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배우고, 다음에는 다양한 교육 분야 관련 교과목들을 배우면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학과입니다.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에서도 물론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교육
교육 관련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보다는 다른 쪽의 진로를 꿈꾸고 있을 만큼 교육학과는 진로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과 진로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앞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일단 크게 4가지 진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로가 바로 중등교사 임용인데요. 중등교사라고 하면은 보통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죠. 모든 학교에 있는 교육학과가 저기에 있는 모든 교사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만약 내가 교육학과에 가서 교사가 되고 싶다면은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과목의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역사, 일반사회, 윤리, 체육 중등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 하면은 1학년 때는 그냥 교육학과 과목들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잠깐씩 국어 국문학, 국어 교육 관련된 교육 과목들을 조금씩 듣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국어 국문학과나 국어 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한 이후에 교직 이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졸업할 때 국어 정교사 자격증 2급이 나오게 되고, 영어, 역사, 일반사회 같은 나머지 과목들도 다 영어는 영어교육과, 역사는 역사교육과, 일반사회는 사회교육과 이런 학과들을 복수 전공한 이후에 교직 이수를 하면은 교직 자격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진로는 교육행정공무원인데, 교육행정공무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육행정공무원이 되면은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직장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행정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행정실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에 있는 학교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교육행정 공무원이시고, 이분들은 주로 학교의 살림이나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맞이를 하고 문서 작업 업무를 하거나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졸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학교 예산도 관리하는 그런 다양한 학교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역할을 하시고요. 교육부랑 교육청은 교육 정책이나 이런 실행 이런 것들에 대해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교육 전문가 및 연구직입니다. 이거는 내가 교육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교육이 너무 재밌고 조금 더 깊게 배워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전문가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전문가가 된다면 나아갈 수 있는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수능을 출제하는 곳으로 유명한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곳에서 연구직을 맡을 수도 있고, 좀 더 공부를 해서 강단에 서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취업 사례인데요. 교육학과인데 왜 선생님도 아니고 갑자기 취업을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기업 취업으로 나아가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취업에는 딱 한 분야가 정해진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보통 교육학과라는 전공을 살려서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이런 데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저희 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그 안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나오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련된 기업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근무를 하는 취업 역할도 있고, 다음으로 HRD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에 있는 하나의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RD가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의 약자여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기업에 새로운 분들이 이제 뽑혀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회사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진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직책에 맞는 리더십 아니면은
이런 부하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교육을 해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기업 교육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HRD 쪽으로도 정말 많이 나아가고요. 마지막은 컨설팅 업체, 사설 컨설팅 업체 있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뭐 수시, 정시, 지원 컨설팅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아가시고, 이거 이외에도 뭐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뭐 기업의 일반적인 인사 부서나 뭐 영업 부서 이런 데로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학과는 진로가 다양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음으로 교육학과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전공 필수 과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공 필수 과목은 교육학과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고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육학개론이라는 건 교육학에 대한 되게 짜잘짜잘한 것들을 모아놓은 좀 기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교육심리학은 교육과 심리가 합쳐진 말로 뭐 예를 들어 유아기 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의 뭐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학생들이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런 어떤 나이대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수업 방식을 사용하면은 좀 더 집중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고, 교육 철학 및 교육사는 말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일반적인 철학자 분들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교육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과목이고요. 교육과정론은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어요. 뭐 2005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지 배우는 내용이고, 교육행정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교육행정 공무원의 연장선상이라 학교 살림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에 배우는 과목이고, 교육통계는 왜 문과가 대부분인 교육학과에서 통계를 배우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나 뭐 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시험을 봤을 때 여러분 표준 편차랑 평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육사회학은 사회현상과 교육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교육공학은 우리가 수업 방식에 대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 아니면은 토론을 해서 학생들끼리 답을 내는 방식, 이런 다양한 수업 방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옆에 있는 건 교육심리학의 한 예시인데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제가 PPT 수업 시간에 배운 PPT 한 장면을 가져와 봤어요. 귀인 유형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만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바람직한 귀인 유형의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귀인 유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를 나타내는 말인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성공을 했는데 그게 내가 그냥 뛰어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한 거야 라고 느끼게 되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증가하고 다음번에도 잘할 거라는 기대가 증가해서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것들은 아까 교육학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등교사, 연구행정, 평생교육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어서 옆에 있는 과목명들은 보통 중등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저기에 있는 과목들을 주로 듣고, 뭐 밑에 과목들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밑에 있는 과목들을 많이 듣고, 이거는 선택 과목이라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 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민정 선배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교육학과라고 지금 이제 앞에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나머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대화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학과가 교육학과시죠? 네. 네, 교육학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육학과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보통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과목 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컸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활동을 계기로 교육학과라는 학과를 처음 알게 됐고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활동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 한 4-5명이랑 함께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고교 학점제나 아니면은 대선에 나오신 주자분들이 교육 공약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정책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조사를 몇 주에 걸쳐서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알리고 복도에 포스터를 붙이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앞에서 교육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정책이나 교육과 관련된 그 제도들에 좀 더 관심이 많구나, 그냥 교육학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학을 희망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교육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저는 고등학생 때라면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되게 흥미가 많으셨나 봐요.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교육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아까 그 PPT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평생 교육이 있었고 일반 이제 중등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학이 있었잖아요. 네. 행정 쪽으로 어느 쪽을 좀 희망을 하세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는 제도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 행정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또 이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현재로서는 평생 교육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 교육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통해서 교육학과 경영학을 함께 전공을 하면서 나중에 졸업 후에는 기업 HRD 부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사원 교육 부서에 가장 들어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아까 HRD를 설명하실 때 네. 되게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및 그 준비하는 것과 입학 노하우가 어떻게 될까요? 전 아무래도 요즘 수시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라면 1학년 때는 아마 수시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수시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지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만 봐도 예를 들어 내가 교육학과에 가고 싶다 하면 유튜브에 교육학과 이렇게 치면 그 학과에 실제 다니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 되게 꽁트 형식으로 재밌게 학과를 소개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보면서 내가 이 학과에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고 맞겠다 싶으면은 학교에서 관련된 활동이나 발표 같은 걸 통해서 내가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그게 생활기록부에 녹아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어필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신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복습이나 이런 시험 준비 같은 것들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대 교육학과시잖아요. 자, 우리 학과의 자랑거리 및 지금 우리 학과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교육학과라고 하면 아까 과목교육과랑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분야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보통 사범대학 졸업 친구들은 거의 다 교사로 나아가지만 교육학과라는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선생님 하는 친구 있고 공무원 되는 사람 있고 기업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분야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만약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내가 교사랑은 안 맞다 싶어도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외에도 이게 과목교육과는 보통 국어교육과로 들어가면 국어교사가 되어야 하지만 교육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국어가 잘 맞는지 영어가 잘 맞는지 좀 수업을 들어보면서 그때 판단을 하고 그 3학년이나 2학년 때 좀 그 과목에 대해 복수 전공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과목 교사가 되고 싶은지 판단을 해도 돼서 아직 선생님이 되고 싶지만 어떤 과목 선생님 돼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한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학과의 전망이라고 하면 아까 발표에서 평생교육 잠깐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교육학과의 전망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통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등, 평생교육 등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도 유아교육도 포함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다른 교육들에서도 그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학과에서는. 네. 근데 유아교육 자체는 저희가 따로 교육학과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유아교육은 보통 유아교육과라는 다른 학과가 따로 있어서 교육학과에서는 보통 초등교육과가 따로 있어서 중등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업교육, 그 어린이에서의 성인교육 그리고 노인교육까지를 보통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따로 하고 중등교육 이상부터 포함이 좀 되어 네, 있다고. 보통은 그렇게 돼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구분이 잘 되어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 및 그다음에 교육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진로 선택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본인이 정보를 찾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 내가 찾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정보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 뭐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주변에 언니, 오빠, 선배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교육학과에 오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책 읽으면 좋냐, 교육학과 그런 거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정답은 없고 아까 교육학과에 나아갈 수 있는 진로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거라면 뭐 교사의 언어나 뭐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이 읽는 게 좋지만 내가 만약 정책이나 제도 쪽에 관심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 다룬 책을 읽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진로와 좀 더 구체적인 진로, 꼭 교육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교육학과라는 학과가 굉장히 저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학과이니까 끝까지 도전을 해서 꼭 원하는 학과, 교육학과에 입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